이번 이야기는 좀비드래곤 공포 라디오 특집 나홀로 숨바꼭질 이야기 좀비 소설가님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때는 2012년 여름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무서운 이야기, 사진, 동영상 등등 시간대를 불문하고 무서운 것들 몇 시간이 걸리든 찾아보기까지 할 정도로 빠져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무서운 이야기, 그런 것들에 유행했던 것들, 자유로 빨간 마스크, 자유로 귀신, 검색하면 안 되는 검색어 등등 각종 괴담 등 인터넷 혹은 TV 방송,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새벽대에 하는 무서운 방송까지 일일이 시간대를 알아가면서 보았다. 영화 같은 건 관심이 없었다. 뭔가 딱 나올 타이밍이 나오고 짜여진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인터넷도 많지만 영화보단 덜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예전부터 스치듯이 본 것이 바로 나홀로 숨바꼭질이었다. 처음엔 방법만 읽어보았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진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후기 같은 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하나하나 읽어보니 관심이 보였다. 사실이든 거짓이든 무서운 것에 광처럼 집착하는 나에게 그저 무서운 것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근데 숨바꼭질 하기엔 원룸이라 방도 한 개고 그닥 숨을 데도 없었다. 형이랑 살다가 09년 군번으로 군대를 가서 말뚝까지 박아버려 돌아올 수가 없어 혼자 살게 되었다. 아무튼 후기 보았다. 죄다 장롱에 숨길래 나도 장롱에 숨어볼까 하고 생각도 했었다. 일단 바로 시작하려고 새벽 3시가 가까워지길 기다리고 있었다. 설명해보면 자저 12시에서 3시가 귀신이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하였다. 이래서 그때 해야 한다고 올라와 있었다. 그러다 보니 2시 30분쯤 돼서 인터넷에 있는 준비물을 꼼꼼히 살피고 시작했다. 어느새 보니 3시 5분 전이었다. TV는 무서운 거와 마찬가지로 광적인 팬이 스포츠로 틀어놓았다. 그때는 메이저리그였다. 막상 시작하려니 무서운 거에 더 같았다고 생각한 나도 긴장되긴 했다. 아무튼 시작을 알리고 인형을 낙하한 걸로 찌르라 했다. 그래서 책상 밑에 있던 커터칼을 가져와 인형을 사정없이 쑤셨다. 소주를 머금은 채 장롱으로 숨었다. 한 5분쯤 가만히 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였다. 나는 그때 솔직히 실망이라고 생각했다. 역시 거짓이었던가. 긴장했던 내가 한심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5분쯤 더 기다려보고 아무 일도 없었다면 나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기다렸다. 2시에서 3분이 더 지났다. 갑자기 스포츠 채널을 틀어놨던 TV 소리가 노이즈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관문이 덜컹거리는 소리로 흔들리고 있었다. 에이 설마 그냥 끝난 거겠지 했지만 현관문 소리는 거짓이 아니기에 여전히 적막했다. 그러더니 현관문에서 덜컹덜컹한 소리는 멈추었지만 노이즈 소리가 더 심해졌다. 갑자기 긴장이 되면서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이건 진짜다 라고 느꼈다. 그런데 발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발소리가 짧게 나더니 어느 순간 들리지 않았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것 같아서 조용히 쉬고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장롱을 타는 소리가 났다.
나의 집 장롱은 기본적으로 밑에 옷서랍이 있고 그 위에 옷을 걸치는 부분이 있었다. 한마디로 중력 무시하고 장롱을 탄다. 이것이었다. 어느새 장롱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쪽에서는 솔직히 나는 내 위치가 들켰나 싶었다. 너무 놀란 탓에 입안에 술을 꿀꺽 삼키고 말았다. 그러더니 발소리가 멈췄다. 그런데 갑자기 노이즈가 일어나던 TV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분명 이 집에는 나 혼자였다. TV는 장롱하고 반대편 마주보는 자리에 있었다. 이게 장롱 아니라 그런지 몰라도 TV에서 들리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보려고 귀를 가져대 장롱 입구에 대었다. 그런데 거기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여기 있으면 죽을 거라는 생각에 나는 참지 못하고 장롱에서 나와 소리를 지르면서 인형이 있는 화장실로 뛰어갔다. 혼숨 중에는 절대 불 켜서 안 되어서 그렇게 화장실로 뛰어갔다. 그때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미친놈처럼 아까 삼켰던 술을 다시 토해내 인형이 담긴 물에 쏟은 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3번을 외쳤다. 우는 것도 웃는 것도 아닌데 미친놈처럼 젖어있던 인형이 불이 붙지 않아 식용유를 뿌리고 미친듯이 태웠다. 화장실에서 나오니 아무 일 없었는 것처럼 스포츠 채널에 메이저리그가 한창이었다. 진짜 아까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처럼 내 집 그대로였다. 맨 정신으로는 못 잘 것 같았다. 잠시 담배도 없어 편의점에 들려 담배와 소주 2병을 샀어.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다 마셔버렸다. 집에 들어가기 싫었지만 그냥 들어와서 잤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서 잔 것이었다.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집에서 잔 걸 지금 생각하며 다시 등골에 오싹이 졌다. 아무튼 잠자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가슴 쪽에서 뭐가 쿡쿡 누르는 것 같다. 신경이 거슬려 잠에서 깼다. 이것이 꿈인가? 내 위에 내가 서 있었다. 내가 커트칼로 내 가슴을 미친놈처럼 누르는 거였다. 다행히 그 칼에는 심은 없었지만 근데 또 다른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라고 하였다. 근데 잠깐 생각해보면 아까 내가 미친놈처럼 인형을 태울 때 했던 말을 하는 거였다. 그 뒤로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일어나 보니 낮이었다. 그 뒤로 2일에서 3일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PC방, 찜질방 등 배회하다가 알바로 번 돈이 다 떨어졌다. 그래서 집엔 애들 없냐며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던 친구들을 불러 집에서 같이 며칠 있어달라고 하였다. 친구들은 우리야 좋지 뭐 이런 식으로 흔쾌히 승낙하였다. 그런데 같이 자던 친구들이 악몽을 꿨다고 하였다. 야 무슨 꿈? 이렇게 말하니 친구들이 나 네가 꿈에서 나타나서 커터칼 같은 걸로 쿡 찌르더라 라고 하였다. 그때 소름이 돋긴 하였지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야 내가 어떻게 널 찔러 임마 하고 내가 옆에 앉아있던 친구도 하긴 그럴 수도 있는 애인데 착하니까 패스 야 개꿈이야 개꿈 이렇게 말하였다. 그 이후로 꿈꾼 친구들도 없었다. 그리고 친구들과 많은 밤을 보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야 원래 생활로 돌아왔다. 물론 19살 때 혼자 공부한다고 독립해서 살던 터라 저 일이 있는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시간대 불문하고 무서운 걸 찾아보고 있었다. 이 집은 아직까지도 계속 내가 살고 있다. 아빠 친구, 아빠 건물로 싸게 들어온 터라 마땅히 갈 데도 없었다. 그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한 목소리는 누구였을까? 아직까지 의문이다.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혼숨은 그냥 인터넷으로만 보시고 웃고 넘기십시오. 심장이 작아질 대로 작아지기 때문에 쫄깃쫄깃한 경험을 느낄 수는 있으나 목숨이 담보이기 때문에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뒷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때 이후 고모에게 찾아가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었던 모든 사실들을 자총 모두 설명을 드렸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시피 우리 고모는 무속인이시다. 고모를 놀라시며 조그마한 잡기들을 불러드렸니? 이렇게 말하셨다.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서웠어요. 고모는 인상을 찌푸리시더니 그거 다시는 하지 마라! 만약 또다시 그것을 한다면 정말 끌려갈 수도 있어! 이 일을 겪고 다시 할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고모. 아무튼 절대 하지 마렴! 나는 고모가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집념하는지 몇 개월 있다가 물어보았다. 고모, 그때 왜 그리 집착하셨어요? 걱정하시는 눈치로 정말 들어도 괜찮은지 잠시 생각하던 고모는 그 꼬마가 다시 기회가 찾아온다면 그때야말로 죽이겠다고 하더구나. 고모는 한동안 부적을 주머니에 넣어 자주 들고 다니는 가방 등도 놓고 다니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에 순응하였다.